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NBS의 대표 프로그램 역전의 부자농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최근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총 10만 3천여 명, 누적 조회수는 2,553만 회에 이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방송되는 역전의 부자농부는 성공한 농부의 영농비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8월 첫 방영 이후 현재까지 237회 방송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방송에 출연한 농민은 SNS 등에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자 농민들의 흥미진진한 인생과 성공 스토리, 농사 비법이 담긴 알찬 재미를 역전의 부자 농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협은 3일 삼겹살데이 2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본관에서 삼삼한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 우성태 농협경제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삼겹살과 인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모구촌 돼지고기 햄과 세척한 햇수삼을 나눠주며 우리 농축산물 애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농협유통과 하나로 유통, 양돈 농협 매장에서 5일까지 한돈 삼겹살 파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우유 배달망을 이용한 축산물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유류 판매업은 유가공품만 보관, 배달할 수 있었으나 이제 우유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포장육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수제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든 식육 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개 핵심 사업에 754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6대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과 양파, 배추, 무 등에 대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비로 2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계화율이 논농사보다 낮은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구입에도 12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기존 39곳에서 42곳으로 늘리고 농작업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에도 10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을 최초로 수입할 때 시행하는 잔류 농약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식품의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잔류농약 검사 항목 중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한 가지를 제외하고 살충제 오메토에이트 등 45종을 새로 추가해 검사 항목을 총 113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항목 등의 통관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1주택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변경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들어 이같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량 목적의 융자 한도는 1억 원이며 신축 목적의 융자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2%,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신청 전 대출 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산업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꿀벌 생태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해 4개 부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에서 꿀벌 강건성 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강건성 연구를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과 최적 영양 분석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화분맥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생태계 서비스 평가 기술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밀원 자원 발굴과 밀원단지 조성 모형을 개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 모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 주요 곡물 가격이 보합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193.3까지 급등한 곡물 가격 지수는 흑해 지역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3분기 164.3, 4분기 161로 하락했습니다. 통상 곡물 가격은 3에서 6개월이 지난 뒤 수입 단가에 반영되는 만큼 올해 1분기 곡물 수입 단가에는 지난해 3에서 4분기 선물 가격이 반영됩니다. 이에 농경연은 올해 1분기 식용,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각각 167.8, 158.6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2분기 식용,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는 각각 163.7, 158.1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